연방당국이 8년 동안 무작위로 탑승객을 감시하고 정보를 축적해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치러지는 스테이트 테스트에 대한 점수 발표가 늦어지면서 입시 학생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퀸즈에서 신축됐거나 완공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1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정된 후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립교육 시스템이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연방당국의 여객기 보안요원들이 8년 동안 무작위로 탑승객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축적해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행기 운항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신발을 벗고 신체까지 검색하는 것은 탑승객들의 당연한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객기 보안요원들이 무작위로 비행기에 탄 탑승객들을 감시하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We're seeing examples of the TSA following around people who are in no way significantly suspect. The criteria that they're applying does not point to people who are potential terrorists. 보안요원들은 승객들이 비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잠을 잤는지, 화장실을 몇 번 다녀왔는지까지도 감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교통안전청은 항공안전을 이유로 2010년부터 이른바 조용한 하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승객을 인종이나 종교에 따라 선별하지 않았고 도청이나 미행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사회는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항공안전을 내세워 사법당국이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주에서 치러지는 스테이트 테스트에 대한 점수 발표가 늦어지면서 중고등학교 입시 학생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스테이트 테스트 점수 결과가 지연되면서 2019년 가을에 입학 절차가 시작되는 5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진학을 원하는 학교 투어와 오픈하우스에 등록하고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tremely anxiety-provoking because high schools are not guaranteed. 교육당국은 올해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치룬 뉴욕주 스테이트 테스트 결과가 원래 나와야 하는 8월 중순이 9월 중순에서 후반으로 미루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2019년 가을에 입학 절차가 시작되는 5학년과 8학년 학생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봄 영어와 수학 시험에서 시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I think it's pretty disrespectful for families. I feel like the children aren't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이번 여름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상담 교사를 제공해서 진학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작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일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평양외곽 산음동의 무기공장에서 새로운 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최소한 2기의 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ICBM 2기를 생산한 곳입니다. 핵능력 확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은 더는 없다고 밝힌 후에도
고성능 무기 제조가 계속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y have hundreds of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that make weapons, and surprised they haven't stopped work at many of these facilities. In fact, most of them are continuing to work. 앞서 미 언론들은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비밀구역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과 영주권 선별 방법인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국경장벽을 포함 민주당이 이민법 개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에 나설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As far as the border is concerned, and personally, if we don't get border security, after many years of talk within the United States, I would have no problem doing a shutdown. It's time we had proper border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민주당이 장벽을 포함 국경 안전을 위해 표결하지 않으면 기꺼이 정부 셧다운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비자 추첨제와 잡았다가 놔주기법 등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리트에 기반한 이민 제도로 가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걸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과 관련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현행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기여도를 측정해 선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만드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8개 주에서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해당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총기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 트럼프 행정부에 미 8개 주가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의 한 회사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총기 제작 설계도를 구입 일반인이 허가 없이 플라스틱으로 총을 제작하는 일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8개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This unprecedented move is not only disastrous for public safety, but undermines our state laws meant to keep firearms out of the hands of dangerous individuals. 개인이 프린터를 이용 총기를 제작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를 표명한 주 검찰 당국은 말합니다. 아무런 백그라운드 검사도 없이 아무나 총기를 제작 소유하는 일은, 특히 강력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총기는 금속 탐지기에도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3D 프린터로 제작 가능한 도면의 설계자는 이미 10만 건이나 이 도면이 다운로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백상어가 출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마이클 로렐로는 거대한 백상어를 끌어올려 기겁을 했습니다. 약 6피트 길이의 이 큰 백상어는 조스 영화의 주인공으로 선체에 올린 후에도 계속 이빨을 드러내며 움직였습니다. 로렐로는 로드아일랜드의 미스 쿼미커트 비치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징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백상어는 10분간 선체에 머물다가 이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렐로는 이 백상어가 거의 500파운드 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년 어부 생활에서 이런 백상어를 실제로 만날 줄은 몰랐다고 어부 로렐로는 신기해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올해 퀸즈에서 신축됐거나 완공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2017년 상반기보다 1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욕시 5개 보로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퀸즈 부동산 개발 열기는 맨해튼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는 롱아일랜드 시티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로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퀸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9% 증가했고, 이어 맨해튼이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호텔 개발도 올해 상반기에 신축됐거나 완공 예정인 객실 수가
2,337개로 2017년 상반기 대비 10.5% 증가하며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뉴욕시의회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정된 후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 조례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의 새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1년간 업계를 연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1년 면허 정지는 일반 택시 이용이 어려운 뉴욕 소수인종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차량 공유 서비스는 소수인종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버 대변인은 우리는 옐로캡에게 소외당했던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뉴욕시 각 지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안은 맨해튼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의회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는 시의회가 호스트 76명의 정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환장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사용해 불법 단기 임대를 진행해왔던 빅애플 매니지먼트는 맨해튼 헬스키친 지역에 위치한 7개 아파트에서 사용된 호스트 76명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76명 중 오직 7명만 법을 어겼다며 뉴욕시는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왜 사용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시는 빅애플 매니지먼트 소유 약 26개 건물에서 30일 이내의 불법 단기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빅애플 매니지먼트에 발부된 소환장은 벌써 13번째입니다. 뉴저지주의 공립교육 시스템이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 킨더가든에서 12학년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 평가 순위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평점 67.09점을 받아 매사추세츠 74.16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교육의 질 부문에서는 3위, 안정성 부문에서는 9위에 랭크됐습니다. 월레터브는 각 주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낙제 비율과 수학, 영어 점수, 평균 SAT 점수, 집단 괴롭힘 사고 비율 등 13개의 지표들을 활용해 매년 최고의 주와 최악의 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 지역 아파트에서 어린 소년을 포함해 4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가 희생자들을 사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월요일 오후 9시경 퀸즈의 아스토리아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2명의 여성과 한 남자, 그리고 약 5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희생자 4명 모두 총에 맞았으며 남자의 목은 칼에 베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경 맨해튼 첼시 유게비뉴 17번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SUV 차량이 돌진하면서 보행자 2명과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UV 차량이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도중 레스토랑으로 돌진, 길을 지나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레스토랑 건물에 충돌한 것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보고 기소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이른 새벽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한 주유소에서 방화를 저지른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경 기름통에 주유를 한 용의자는 가스펌프에 발화 연료를 분사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주유소에 소화기 시스템이 작동해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유소 앞을 지나던 21세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뉴욕시의 한인 신생아 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출생한 한인 신생아 수는 총 11,353명으로 출산율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한 한인 수는 약 3,000명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를 재배치하는 등 제1터미널의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 1월 공식 개장한 제2터미널이 정상 운영 궤도에 들어서자 올해 하반기부터 제1터미널 리모델링 작업을 본격 추진하며 공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30일 맨해튼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방정부의 오바마 케어 개인 의무 가입 조항 폐지를 고실로 한 건강보험사들의 보험료 대폭 인상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금융서비스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건보사는 월 보험료를 최대 $1,500 넘게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장애인들의 열차 승하차를 돕는 LIRR 케어 서비스를 모든 역사에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LIRR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열차 승하차 2시간 전까지 핫라인을 통해 도우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핫라인은 하루 24시간, 365일 가동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펠팍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 최근에 불거진 한인 비하 문제 어떤 사건일까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이 펠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드디어 펠팍에 있는 한인들이,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 동네에 대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그 텃세를 부리던, 오래 살았다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슬슬 갖고 있던 데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표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 펠팍에서 오랫동안 그냥 정치권에 있던 이제 오래된 사람, 그 앤소니 그 샘버그나라는 시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네. 이제 올 11월 선거에 무소속으로 시장 후보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캔디데이시 시장도 한인 시장 후보 뭐 유력하죠. 근데 시의원도 다 한인들 있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선거를 놔두고서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표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인들 뽑지 마라. 한인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들은 거를 페이스북에다가 넣었죠. 그런데 정치인 하나가 그런 어떤 캠페인 때문에 올렸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뭐 늘상 다른 데서도 있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페이스북을 갖다가 그 캡처해가지고서 펠팍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현 시장도 그거를 좋아요를 누르고 이게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펠팍의 한인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가 또 더 심각한 거는요. 지난 19일, 20일 이틀 동안 연속해서 레코드지에 보도가 됐어요. 크게. 크게 2번 보도된 거는 시청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야, 코리안 아메리카 한인들 니네 이런 얘기 듣고도 가만히 있냐? 왜 니네 이렇게 가만히 있냐? 이 조롱하는 기사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요일, 금요일 났는데 이 우리 동네에서는 주말이 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종 문제는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쌓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조용하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에트닉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얼마나 씩씩해졌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자존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샘보그나 어떤 분인가요? 그렇죠. 뭐 이 동네는 우리 거다 오래 살았으니까 아주 티피컬하게 이 텃세의 이런 심리적인 이런 게 갖고 있고 늘 어떤 때는 한인 자기가 이 펠팍이나 이 카운티 민주당 안에 아니면 카운티 정치권 안에서 좀 비껴나 있을 때는 의원도 아닐 때는 또 한인 캔디데이트도 지원하고 지지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있던 사실 다분히 선거 캠페인 전략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백인 우월주의라는 부분이 확 드러나니까 전국에 있는 소수계들이 긴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도 당당한 미국 시민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긴장된 상황인데 한인들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한인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시민참여센터가요. 우리 KBTV도 그거 직접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취재해 오셨던데 동네 지도자님들 답답한 거는 이 뉴저지 한인사회 동네 지도자님들이 제일 먼저 대처해야 될 거는 인종 문제입니다. 예. 이 너무 유연하고 너무 완만하게요. 그 BA
지난해 BA 사건 그렇죠. 또 지난 선거 때에 로툰도 시장 어머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났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 나흘을 그냥 보낸 겁니다. 예. 그렇지만 다행히도 시민참여센터에서 뉴저지 한인사회의 리더들하고 같이 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선출직 정치인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이거 잘못 대답했다간 버겐 카운티 한인 유권자가 얼만큼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위력적으로 나온 거죠. 네. 그래 결국에는 펠팍의 공청회에서 차별에 대한 뭐 결의안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발빠르게 민감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감히 인종차별 혐오 이런 거요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그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들고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저항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묻히고 맙니다. 여기에 눈 떠서 살아야 됩니다. 네. 유독 펠팍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포커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펠팍에 있는 한인들이 정치적으로 결집이 되고 힘이 생겼다는 반증이죠. 이거 거의 마지막 반응이 아닌가. 여러분 지난번에 겨우 300~400명 투표하던 펠팍의 한인들이 지난 선거 때 1000명 이상이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풀뿌리, 투표, 정치력 이런 거기 때문에 펠팍의 마지막 남아있는 청산돼야 될 이런 인종 편견의 생각들이 민낯이 지금 마지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